지금 현재 국민연금 가입자의 평균 연금 수령액이 한 65만 원밖에 안 됩니다. 한 달에요? 연금에 대해서 조금 더 아시는 분들이 동일한 돈을 가지고도 조금 더 연금 받을 수 있어요. 월 540만 원 받는 부부가 나왔어요. 안녕하세요. 이 시대 리더들과 함께하는 시간 클래스온입니다. 오늘은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영주 대표와 함께 하는데, 박사님 그런 거 궁금해요. 친구들하고 가끔 모이면 그런 얘기 하거든요. 네. 야, 너는 월 500만 원씩 평생 받을래? 아니면 지금 당장 10억 받을래? 네. 이런 얘기로 하면은 각자 굉장히 다르거든요, 의견이. 네. 박사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재산이라는 단서 아시죠? 예. 제가 재산이라는 한자가 재물 재자와 생산 산자 두 가지예요. 재물 10억을 갖고 있는 걸 선택할 것이냐, 생산 매달 500만 원씩 평생 소득이 있는 걸 선택할 것이냐. 예. 이 두 가지를 선택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딱 젊을 때 보면 목돈 10억 가지고 내가 이자만 굴려도 그러니까요. 이게 충분히 나올 텐데라고 생각해요. 네. 계산기 두들기면 그렇게 나와. 그렇죠? 네, 뭐 그냥 어쨌든 적당히 투자해서 한 4% 5%만 하면 연간에 뭐 5천만 원씩 나오니까. 그렇죠. 그렇죠. 자, 근데 10억을 갖고 있는데 갑자기 누가 와가지고 돈 빌려달라고 하는 거야. 그래서 한 1억 빌려줘. 좀 마음 씀씀이가 커질 것 같긴 해요. 그럼요. 예. 뭐 또 10억 갖고 있으니까 갑자기 월 500만 원씩 받는 게 아니라 이자 받다가 뭐 여기저기서 야, 좋은 부동산 나왔다. 투자해봐라. 야, 내가 지금 10억 가지고 이렇게 받는 것보다 이걸 한번 뻥튀기를 해가지고 20억 만들면 내가 2배가 되네? 그죠? 거기 넘어갑니다. 뭐 투자해. 그래서 갑자기 또 보이스피싱이 걸려와. 보이스피싱 그 작년에 사기당한 분 보니까 뉴스에 보니까 40억 당했더라고요. 아이고. 그런데 이제 이런 모든 일들이 노후에는 벌어지는데 젊을 때보다 나이가 들면 돈에 대해 관리한다는 것이 훨씬 더 어려워져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노후를 생각할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뭐냐면 지금 하는 일을 노후에도 그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착각하는 겁니다. 그죠? 근데 지금은 앉았다 일어섰다가 바로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나이가 들면 이게 안 돼요. 그죠? 주식 클릭하는 거 지금은 클릭해가지고 야 산다 팔다 툭 하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나이 70, 80 되면은요 이제 보이지도 않아. 야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야 그거 지금 팔아야 되는데 어떡하냐? 이러다가 보면 이미 장은 끝났어. 우리가 그런 생각을 안 하고 노후 준비를 하고 있지만 그런 생각을 해보면 10억이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10억을 다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일정 부분은 반드시 연금화해서 한 달에 고정적으로 500만 원씩은 평생 나올 수 있는 시스템 만들어 두고 예. 나머지는 네가 알아서 해. 그걸 빌려주든 투자를 하든 말아먹든 아니면 불리든 그렇게 해도 안정적인 소득이 있으면 인생은 걱정 없다는 겁니다. 예. 저희가 지난 시간에 국민연금 얘기 1층에 대한 얘기를 쭉 했는데 지금 그런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그 국민연금 낼 것 같으면 그렇게 뭐 불안하다고 하니 내가 개인연금에 그 돈을 더 넣으면 어떨까? 네. 라는 고민을 하시는 분들, 이 고민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대한민국에 태어난 이상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사자성어가 있어요. 뭡니까? 각자 도생. 이거 어쩔 수 없어. 대한민국에 태어난 숙명이에요. 제 친구가 뉴질랜드로 이민을 갔어요. 거기서 20년간 지금 살고 있는데 그냥 열심히 일해서 세금만 내면 노후에 평생 연금이 나오고요.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어요. 뭐 부자는 아니어도. 그런데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는 우리가 크게 이야기하는 3대 자원 중에서 자연자원 없죠. 관광자원 없죠. 예. 가지고 있는 자원이라고는 인적 자원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인구가 늘었을 때는 인적 자원이 늘어나고 인적 자원 역량을 개발해 가지고 지금처럼 선진국이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인적 자원이 점점 감소하고 있죠. 그렇죠. 그럼 어쩔 수 없어요. 대한민국에서는 가만히 앉아가지고 국가가 자연자원, 관광자원 풍부하니까 그걸로 돈 벌어가지고 내 뭐 인생과 내 노후를 책임져 주겠지 이걸 바라고 있는 분들은 그냥 그거 많이 있는 나라로 가셔야 돼. 예. 그죠? 근데 대한민국은 그런 나라가 아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 나라 역사를 보면 그래. 예. 수많은 외적의 침입을 받고 그래 거기까지 갑니까? 네, 그래 왔기 때문에 내가 살기 위해서는 내 스스로 준비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국민연금 제도를 우리가 문제가 있다고 얘기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제가 국민연금공단 사장이라도 마찬가지 방법이 없어. 아니 갑자기 이렇게 인구가 팍 줄어들어 버리고 고령화가 심각해지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이거를. 이럴 줄 알았나? 결국은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국민연금도 기본적으로 준비해야 되겠지만 개인 스스로 준비하는 개인연금도 놓치면 안 된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개인연금의 중요도도 알겠어요.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가 가장 궁금한데 네. 저도 좀 알아봤거든요.
너무 복잡하고 어려워요. 네네. 제가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예. 개인연금, 개인 스스로 준비한 연금은 딱 두 가지 축이 있어요. 그래요? 예, 이 전문 용어로는 세제 적격과 비적격이라고 얘기하는데 이거 다 빼고 예. 납입할 때 세금 환급받는 연금이 있고요. 연금 탈 때 세금 안 내는 연금이 있어요. 예. 다 세제 혜택을 주는 겁니다. 납입할 때 세금 내는 연금은 지금 돈을 내면 연말에 세금을 돌려줘요. 환급해주죠. 대신에 나중에 연금 탈 때 다시 세금을 내야 됩니다. 예. 반면에 이제 비과세 연금은 납입할 때 돌려주는 건 없어요. 대신에 연금 탈 때 세금을 내지 않아요. 부과하지 않아요. 그럼 뭐가 더 좋다 이런 게 있습니까? 그러면? 각 일장 있는 겁니다. 당장 세금 환급이 필요한 사람들은 세금 환급받는 연금 하면 되는 것이고 나는 뭐 이것도 있지만 노후에 세금 없이 받고 싶다 그러면 비과세 연금을 하시면 돼요. 예. 이 두 가지 큰 축이 있어요. 첫 번째 납입할 때 세금 환급받는 연금을 연금저축 IRP라고 합니다. 연금저축 IRP. 예, 원래 연금저축이 처음에 있었고 그다음에 IRP가 추가로 나온 거예요. 근데 요즘은 사실 뭐 IRP를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냥 통칭 IRP라고 얘기할게요. 그냥 예. 이쪽은. 이거는 은행, 증권, 보험 어디든지 가셔서 가입하시면 되고요. 예. 뭐 주로 뭐 요즘 증권사 많이 가시는데 사실 IRP는 크게 금융회사별로 차이가 없기 때문에 그냥 집에서 가까운 은행이나 증권사는 모바일로도 가능합니다. 예. 그렇게 하시면 되고 거기다가 돈을 넣으시는 건데 연간 900만 원까지 900만 원. 넣으시면 이 900만 원에 대해서 연말 정산 시에 세액공제, 세금을 환급해줘요. 그러면 제일 뭐 효과를 내려면 900 나누기 12를 해서 내면 되는 거예요? 그럼요. 매달 뭐 75만 원씩 이렇게 내셔도 좋고 900만 원 한도기 때문에 세액공제 한도가 예. 다 내셔도 되고 나는 돈이 없으니까 한 달에 30만 원씩만 낼래. 음. 이렇게 해서 내셔도 되고 낸 돈에 일정 비율을 환급받는 거니까. 예. 그다음에 나는 뭐 지금 돈이 없는데 계좌를 만들어뒀어요. 매달 꾸준하게 낼 필요도 없어요. 한 번에? 근데 1월 달에 900만 원 넣고 그냥 1년은 가도 되고요. 그냥 12월 말일 날 900만 원 넣어도 돼요. 아차차 하고 말일 넘어가기 전에? 그렇죠. 네. 예. 그렇게 되면 낸 돈에 대해서 일정한 세금을 환급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세금 환급 받으면서 나중에 연금 탈 때 이제 저율과세 한 5.5% 세금만 내고 이제 뭐 일정한 기간 동안 연금 받을 수 있는 이게 IRP. IRP. 그거 먼저 준비하시면 됩니다. 예. 자, 그런데 IRP는 좀 전에 세액공제, 세금을 환급받는 거잖아요. 예.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세금을 내야 환급받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럼 단적인 사례로 집에서 살림하시는 주부들은 소득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이분들은 세금 낸 게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그럼 이분들은 IRP를 가입하면 연말에 세금 환급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없죠. 낸 게 없으니까 돌려받는 게 없는 겁니다. 예. 이분들은 IRP가 실제로 그렇게 유효하지 않은 거죠. 그러네요. 예. 자, 그래서 이분들이 이제 추가로 준비할 수 있는 게 바로 좀 전에 말씀드린 두 번째 비과세 연금 보험이에요. 내가 받을 때 세금 안 내는 거. 그렇죠. 근데 이 비과세 연금 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가입이 가능해요. 그래요? 네. 왜냐하면 국가에서 생명보험사의 저축성 연금보험에 대해서 월 납입 기준 한 달에 150만 원 이내로 납입했을 때 연금 탈 때 세금 없이 받게 해줄게 이런 조건을 따로 부여한 거기 때문에 예. 생명보험사에 가셔가지고 비과세 연금보험 있습니까? 라고 하면 알려주실 거고 그런 상품을 가입하시게 되면 꾸준하게 그거는 대신에 월 적립식으로 꾸준하게 불입을 하시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연금 탈 때 내가 낸 돈은 예를 들면 5천만 원인데 수익이 더 나가지고 한 1억 됐다. 그럼 그 발생한 수익에 대해서 세금 없이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이 두 가지 축이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거를 잘 포트폴리오 짜시는 게 중요합니다. 다만 이제 IRP하고 비과세 연금보험의 차이점이 좀 있는데요. 예. IRP는 돈을 900만 원 넣었다고 끝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걸 넣어서 거기서 내가 굴려야 돼요. 운용을 해야 된다. 운영을 해야 됩니다. 예. 그래서 뭐 운영을 안 하고 있으면 수익이 없는 것이고요. 운영을 잘하면 높은 수익이 날 수도 있지만 반대로 손실이 발생할 수도 있어요. 예. 그거는 우리가 가입하시는 분들이 IRP 가입할 때는 돈을 넣었다고 했지만 그걸 어떻게 운영할지를 스스로 좀 이렇게 공부하시고 판단하셔야 될 필요가 있어요. 예. 반면에 비과세 연금보험 같은 경우에는 지금 나와 있는 연금들 중에서 스스로 운용에 대한 연금도 있지만 일정한 조건 하에서 일정한 연금액을 보증하는 연금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나는 돈을 넣으면 끝나는 건가요? 네, 납입하고 나면 대신에 유지만 잘하시면 돼요. 유지만. 예, 중간에 깨거나 뭐 인출하거나 이러지 말고 예. 반드시 연금 받겠다는 목적으로 꾸준하게 불입만 하시면 예. 가입 시점에 나중에 받을 연금액이 확정되어 있는 연금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제가 보기에 내가 좀 운영 능력이 있고 수익률을 많이 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에게는 IRP가 더 유리할 수 있고요. 예. 나는 그런 건 싫고 그냥 잊어버리고 나중에 안정적으로 연금 줘. 확정되는 게 좋아. 예, 그런 걸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비과세 연금보험 중에서
최저보증연금이라고 있거든요. 이런 연금들을 좀 찾아보시는 것이 연금 설계하는 데 더 도움되실 겁니다. 그래서 잘 포트폴리오 짜시면 개인연금 준비할 수 있고요. 뭐 지금 이 IRP 내에서도 TDF라고 연금으로 운용할 수 있는 전용 펀드들이 나와 있고 비과세 연금보험도 지금 톤틴 연금이라고 해서 예. 일정한 조건 하에서 굉장히 높은 연금액을 보정하는 연금도 나와 있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렇게 좀 어렵지만 다양하게 나와 있다. 공부를 좀 하셔라. 예. 아니, 궁금한 게 근데 설명을 잘 해주셔서 종류나 이런 것들은 조금 이해가 됐는데 네. 그러면 내가 개인연금을 얼마를 받을 거를 생각하고 얼마씩 내야 되나 이런 건 좀 고민이 더 되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연금 준비하면서 소득의 몇 퍼센트를 꾸준하게 하십시오라는 얘기는 이론적으로는 나올 수 있는 얘기지만 뭐 그런 얘기 있습니다. 소득의 뭐 10% 20%를 해라. 예, 예. 그죠? 하지만 그렇게 해가지고는 가다가 포기하는 경우가 많더라. 그러지 말고 딱 목표를 정해놓는 겁니다. 예. 저는 종합적인 연금 포트폴리오로 평생 월급 500만 예. 원을 목표로 가져라. 한 500만 원 정도 있으면 살 수 있거든요. 예. 그 목표를 가지고 지금부터 차근차근 만들어 가는 겁니다. 아하. 그러면 없던 돈도 나와요. 저 뭔가 좀 아직 하나도 시작이 안 됐는데 네. 든든해졌어요, 벌써 맞아요. 마음이. 네, 네. 예. 국민연금, 퇴직연금 하신 분들은 개인연금을 그렇게 무리하게 많이 하지 않아도요. 충분히 500만 원 가능합니다. 아하. 그리고 주택연금까지 하게 되면 예. 사실상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국민연금과 주택연금만으로 월 500이 끝나는 분도 계세요. 그래요. 네. 주택연금 방금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 특히나 저희 부모님 세대는 평생 일해가지고 아파트 한 채 있는 게 대다수다 뭐 이런 네.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나온 게 주택연금인 거죠? 그렇죠. 대한민국처럼 부동산 자산 비중이 높은 나라, 가진 거라고는 집 한 채밖에 없는 나라, 그죠? 이런 나라에 가장 필요한 제도가 주택연금이고 예. 이미 시행된 지가 한 20년 가까이 됐습니다. 그래서 집을 담보로 평생 연금을 받을 수 있는 제도. 그런데 아직도 우리나라는 주택연금 가입자가 좀 부족해요. 그러면 받고 집은 주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 많은데 집도 다 자기 명의가 되는 겁니다. 근데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는 거고 예. 그 대출 금액을 뭐 일시불로 1억, 2억 받는 게 아니라 한 달에 100만 원, 200만 원씩 꾸준하게 연금으로 받는 겁니다. 대출을. 대신에 내 집값은 5억인데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연금 받은 총액이 원금보다 적어요. 그럼 남은 금액은 자녀가 가져가는 겁니다. 아, 그래요? 네. 집값이 5억인데 내가 오래 살아가지고 한 6억, 7억 받아가셨어요. 남은 금액은 국가가 자식에게 청구하지 않습니다. 국가가 책임져 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뭐 돌아가신 이후에 걱정할 건 없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 집,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주택연금 제도니까 물론 이제 고가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안 돼요. 공시가격 기준으로 12억 원 이하의 주택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 집을 그냥 어떻게든 이 집은 내가 지켜야지라는 생각보다는 그냥 이 집에 살면서 평생 연금 받는 주택연금 받으시면 되게 좋고요. 금액도 알려드릴게요. 70세에 가입하시면 시세로 1억당 월 30만 원 받습니다. 요즘 그럼 한 5억짜리, 6억짜리라고 하면 한 15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받는 겁니다. 걱정 예. 없어요. 거기다가 국민연금 100만 원 있지 않습니까? 그냥 300만 원이에요. 근데 그런 생각하실 것 같아요. 이거 집값이 오르면 어쩌지? 네. 집값이 오르면 자녀들에게 더 많은 금액이 남겨지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죽는 그날까지 어떻게 이 집을 내가 하늘나라에 갖고 갈 거야 이런 생각하시니까 못 하는 거예요. 네, 뭐 오르면 좋은 거고 떨어져도 그 금액이 그대로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런 거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연금 가입하셔서 평생 안정적인 노후를 보내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굉장히 적격이죠. 연금 박사라고 제가 익히 들었는데 연금 술사 같아요. 예, 네. 말씀하시는 거 들으니까 머릿속에서 착착 정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연금 받아서 술도 사드리겠습니다. 정말 연금 술사. 네, 그렇죠. 네. 알겠습니다. 자, 국민연금, 개인연금, 뭐 주택연금 이렇게 설명을 쭉 들어봤는데 세대별로 연금 전략이 조금씩 다를 것 같거든요. 네. 어떻습니까? 네, 다르죠. 일단 젊으신 분들 2030 얼마 전에 20대 후반인가 30대 초반인가 젊은 청년이 와가지고 연금을 하나 가입하겠다라고 예. 상담 온 거예요. 제가 뭐라 그런지 아십니까? 뭐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너 집 있니? 집 없대. 결혼했니? 안 했대요. 20대니까. 예. 그렇죠? 그럼 너 결혼도 할 거지? 해야죠. 집도 사야지? 사야죠. 그냥 가. 돌려보내셨어요? 돌려보냈어요. 다 하고 와라? 다 하고 와라. 왜냐면 20, 30대가 연금을 스스로 준비하겠다고 왔는데 뭐 생각은 되게 갸륵하고 그렇지만 이 친구들은 지금 연금을 가입해봐야 5년 내에 무조건 깹니다.
목돈 들어갈 때가 많으니까. 그럼요. 네네네. 그죠? 그 친구들에게 제가 뭐 여러 가지 뭐 이야기를 해가지고 연금을 가입시키는 것이 저만 좋고 금융회사만 좋은 것이지 그 친구에게 안 좋은 거예요. 그냥 가라고 얘기했어요. 한 가지 이야기를 더 얘기해 드릴게요. 예. 연금을 가입한 친구예요. 이걸 수익률을 내기 위해서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보는 겁니다. ETF를 사야 되냐, 뭐 미국 주식 펀드를 사야 되냐 이런 거 물어보잖아요. 그죠? 자, 그랬어요. 그거 할 시간에 공정. 몸값 높여라? 그렇지. 저한테 와가지고 젊은이가 와서 한 달에 30만 원 연금 하겠습니다라고 물어보면 저는 항상 한 얘기 있어요. 그 30만 원으로 학원 다녀. 네 몸값에 투자해. 그게 훨씬 더 많이 남는 거야. 순순히 돌아갑니까? 돌아가야죠. 이제 뭐 돌아가야죠. 왜냐면 그 친구들한테는 그게 가장 정답이라고 저는 생각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40대가 됩니다. 40대가 돼서 이제 연금을 가입하러 오지 않습니까? 네, 그 친구들한테는 연금 포트폴리오를 짜주는 겁니다. 예. 40대쯤 되면 일단 국민연금도 일정 부분 준비해 왔고 퇴직금도 쌓여 있고 이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 친구들에게 지금부터 월 소득의 일정 비율을 꾸준하게 이제 준비해서 노후에 연금 할 수 있는 전략을 하는 거죠. 예. 그때 이제 딱 월 500만 원이라는 연금 목표를 두는 거고 그에 맞춰서 얼마를 지금부터 꾸준하게 해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겁니다. 그거는 가이드 내 목표 라인을 설정해 주는 겁니다. 예. 한 달에 100만 원씩을 불입을 해야 되는데 내가 지금 가진 건 30만 원밖에 없어. 30만 원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하다가 내가 더 목표가 생기면 더 불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꾸준하게 그 우리 몸을 만들어 간다고 하죠. 예. 그래서 연금을 수립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연금 벌크업. 그렇죠. 네, 예. 그렇게 해서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50대가 오시면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내가 지금부터 뭘 더 시작하기는 좀 늦은 시점이잖아요. 대신에 이분들은 지금까지 모아놓은 자산들이 있어요. 그렇죠. 뭐 통장에 몇 천만 원 주식을 하는 것도 있고 뭐 퇴직금도 있고 이런 집도 여러 가지 있고. 자산들이 있고 이런 자산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연금화할 수 있을 것인가 에 대한 전략을 알려드리죠. 예. 목돈을 가지고 그걸 바로 연금으로 바꿀 수 있는 뭐 즉시연금이라든가 일취납 연금들도 많이 있고요. 예. 그다음에 목돈을 투자해서 배당을 받을 수 있는 전략도 있죠. 이런 여러 가지 연금화할 수 있는 전략들을 플랜을 해드리는 것. 예. 이게 나이대별로 약간씩 차별을 두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자, 여기서 이제 궁금해지는 거 네. 바로 들어갑니다. 훅 들어갑니다. 네. 대표님은 네. 연금 설계 어떻게 하셨습니까? 저요. 일단 저는 국민연금 이미 한 달에 한 160만 원 정도가 지금 이제 준비가 돼 있고요. 네. 그다음에 저는 저희 집사람이 공무원입니다. 전략적으로 결혼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부부가 공적 연금만으로 이미 400 이상 나옵니다. 부부 함께 월 400이. 그렇죠. 예. 네, 그다음 저는 이제 뭐 사실 뭐 직장인이 아니기 때문에 퇴직금은 없어요. 하지만 셀프로 퇴직금을 준비하기 위해서 IRP 당연히 하고 있고요. 예. 네, 그다음에 이제 아무래도 개인연금 불입금도 꾸준하게 해서 저랑 저 집사람이랑 준비하고 있어요. 와. 뭐 해서 사실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제 연금 목표가 월 500만 원 만드는 거였는데 예. 이미 500은 넘었고요. 우와. 네, 지금은 1000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 월 1000씩 받으면 어떤 생활을 누리고 싶으세요?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저는 더 중요한 거는 제가 연금을 한 달에 500만 원, 1000만 원 만들어 가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실 제가 연금 박사지만 연금은 원래 부차적인 겁니다. 그럼요. 실제로 우리가 노후를 행복하고 안정되게 보내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건 연금 이전에 할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돼요. 일이 있어야 됩니다. 60세에 퇴직하고 그다음부터 쉬겠다가 아니라 돌아가시는 그날까지 꾸준하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있어야 되고 예. 제가 이걸 20대 후반, 30대 초반에 깨달았어요. 그때 당시에요? 제가 뭐 아주 100% 깨달은 건 아니겠지만 어떤 계기가 있어가지고 그냥 회사를 그만두고 나오게 돼서 그다음부터 지금까지 프리랜서로 뭐 영업을 하면서 상담을 하면서 지금까지 해오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 20여 년 동안 제가 쌓아온 저의 지금 능력, 저의 기술, 저의 지식 이것을 가지고 저는 평생 할 거예요. 젊은 친구들한테 돌아가. 너 그걸로 공부해, 교육받아. 네. 하는 거랑 똑같은 선택이네요. 어떻게 그럼요. 보면. 네. 우리나라의 앞으로 연금의 중요성은 더 커질 거 아닙니까? 예. 그럼 저는 이 일을 앞으로 10년, 20년, 30년 돌아가는 그날까지 평생 할 수 있는 거예요. 뭐 지금은 한 달에 1000만 원 벌다가 나중에 한 달에 100만 원밖에 못 번다 하더라도 노후에 그래도 어디서 불러줘가지고 가서 여러분 저기 뭐 연금은 중요한 겁니다. 네 그렇게 얘기하면서 100만 원만 벌 수 있으면 불러주는 데가 있고 할 일이 있고 사람들에게 좋은 얘기 해주고 소득까지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예. 그래서 제가 사실 연금 강의할 때 드리는 핵심이 뭐냐면 노후 준비의 핵심은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을 준비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가 준비되어 있으면 노후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예. 우리나라의 노후 준비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거꾸로 하고 있습니다. 평생 할 일과 평생 소득이 필요한데 노후에 퇴직, 일을 그만두고 집에서 놀면서 목돈 까먹으면서 죽을 날만 기다리겠다. 이게 우리나라 노후 준비의 기본 예. 전제예요. 더 당겨져서 요즘은 파이어를 꿈꾸는 청년들이 엄청 많던데요. 그렇죠. 이 파이어 사실 뭐 제가 할 말은 되게 많은데 파이어 하고 싶은 청년들에게 가장 위험한 거 계산기 두들기면 내가 바짝 10년간 모아가지고 얼마를 모아서 그걸 투자해서 배당을 얼마 받고 수익을 얼마 내면 이걸로 평생 먹고 살겠지? 그건 계산기 속에 있는 숫자예요. 다들 그렇게 계산하고 퇴직하던데요. 네. 그러니까요. 인생은 그렇지 않아요. 어. 계산기대로 되지 않습니다. 설령 내가 계산기대로 돈을 모았다 하더라도 할 일이 있는 상태에서 투자 소득이 있는 거하고 할 일이 없는 상태에서 투자 소득에만 의지해가지고 사는 거하고 굉장히 다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가 뭐 계속해서 개인의 선택이나 개인의 책임에 대한 얘기를 많이 했던 것 같은데 네. 앞으로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은 어디라고 보세요? 뭐 전체적인 경제적인 측면에서야 제가 뭐 알 수 없겠지만 우리 사회가 고령화가 되어가고 있는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 사회가 연금에 대한 인식이 바뀌는 거, 개선되는 것은 반드시 중요한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연금에 대한 인식 자체가 잘못된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이 방송 보시는 젊은이들부터 시작해서 연금을 가지고 어떻게든 수익을 내서 뭐 트레이딩을 해가지고 연금액을 불려야 되겠다라는 네네네. 얘기를 하면서 연금 가지고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많죠. 근데 여기서 우리 하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연금은 100m 달리기가 아닙니다. 연금은 마라톤이에요. 100m 달리기와 마라톤은 둘 다 같은 육상 종목이죠. 하지만 같은 육상이지만 쓰는 전술이라든가 훈련 방법, 뭐 여러 가지 준비 방법 완전히 다릅니다. 그렇죠. 예. 내가 투자를 해가지고 다음 달에 수익을 내야 되겠다. 이건 단거리로 뛰셔야죠. 예. 하지만 연금은 10년, 20년, 30년 후에 받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연금에 대한 준비를 하시면서 장거리 전략으로 처음 시작하자마자 전력 질주하면서 막 뭐 할까 이거 샀다 팔았다 이게 아니라 바이 앤 홀드 전략으로 뭔가 우량한 자산을 사서 장기적으로 보유하는 전략으로 가시는 것이 연금에 대한 투자를 제대로 하는 방법이다. 예. 아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이런 얘기도 드리고 싶어요. 그럼 연금을 해야 되냐, 내가 무슨 미국 주식을 해야 되냐, 예. 연금을 해야 되냐, 부동산을 사야 되냐, 뭐 이런 얘기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세요. 네. 근데 이건 잘못 판단하고 있는 게 뭐냐면 연금과 주식, 연금과 부동산은 서로 대체제가 아닙니다. 얘 아니면 얘가 아니에요. 서로 보완제예요. 제가 이런 얘기 많이 드립니다. 연금은 밥, 주식은 반찬. 뭐 하나만 먹을 수는 없네요. 그러니까요. 우리가 주식이 반찬이잖아요. 근데 반찬 중에 주식도 있고 연금도 있다면 내가 이 주식을 먹을까 이 연금을 먹을까 고민해야 되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게 아니라 연금은 밥이고 주식은 반찬이다. 같이 어우러져야 한다. 그럼요. 그 반찬을 맛있게 먹으려면 밥이 있어야 됩니다. 소득이 있기 때문에 내가 사회활동을 잘할 수 있듯이 노후에는 연금 소득이 있어야 투자도 잘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저는 연금에 대한 전문가고 20년 넘게 해왔잖아요. 연금을 계속 고민해보면 해볼수록 연금은 굉장히 중요한 자산인데 우리 사회가 이걸 좀 깨달아가는 과정에 있다. 근데 이거를 나중에 노후가 돼가지고 이미 닥친 다음에 그제서야 아우 내가 젊을 때 연금 좀 더 준비할 걸 이 생각하고 나면 늦었다. 젊을 때부터 최소한의 연금을 꾸준하게 준비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이게 국가적으로 사회적으로 연금에 대한 인식을 좀 바꿀 필요가 있는 겁니다. 왠지 앞으로 더 종종 뵙게 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연금에 대해서 뭔가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신 분들, 연금을 수익률 내는 걸로 생각하신 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할게요. 목돈은 수익률에 투자하는 겁니다. 하지만 연금은 수명에 투자하는 겁니다. 수익률을 내서 더 많은 적립액을 쌓는 것보다 종신연금에 가입해서 오래도록 사는 것이 더 많은 연금을 받는 방법입니다. 수익률에 투자하게 되면 매일 일희일비해야 됩니다. 지금도 보면 주가가 오르락 떨어락 내리락 하지 않습니까? 어떠세요? 힘들죠? 수익률에 투자해가지고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평생 연금에 가입하셔서 마음 편히 오래 사시면 됩니다. 오래 살면 더 많은 연금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수익률에 투자하지 마시고 수명에 투자하십시오. 자,
자, 오늘은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은 국민연금, 또 그 밖에 다양한 연금 제도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뭐 저 역시도 이 미래에 대한 불안과 의심을 완전히 다 해결할 수는 없었지만, 그럼에도 뭐 무조건 반대만 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잘 활용할 수 있을지 고민하고 전략을 짜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다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이렇게 고무적인 상황이 되려면 우리 대표님과 같은 전문가의 활동과 조언이 더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앞으로 많이 활동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네. 자, 클래스온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모두 고맙습니다. 어떤 분이 저한테 상담을 의뢰해 오셨는데 공원 근처에 있는 커피숍을 갔어요. 상담하려고 앉았는데 이 어머님이 커피를 안 시키는 거예요. 아, 우리 어머님께서 굉장히 자산이 없으시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막상 상담을 해보니까 이분은 사실 수십억대 자산가였어요. 자, 그런데 돈이 많으신데 왜 커피를 못 사 드실까요? 커피를 마시려면 목돈에서 빼쓰셔야 되기 때문이었던 거죠. 자, 이렇게 목돈 쌓아두고 뺏으신 분들은 커피 한 잔 마시는데도 손을 바들바들 떨 수밖에 없고 고민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 연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빼쓰는 사람과 타 쓰는 사람의 차이점이죠.